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 효도 많이 하시고 가족들과 즐겁고 정말 행복하고 다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정이 있어갖고 오늘 또 가족분들과 부모님과 식사를 못 하신다든지 좋은 시간 못 가지신 분들은 영업하십시오. 아니면 이 방송 보시면서 이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장 아니면 우리에게 항상 발전, 가족과 다복한 시간을 통해서 가족의 우애를 증진시키고 발전하거나 아니면 학습과 여러분들의 우리 또 업무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거절 처리 화법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시리즈 연작입니다. 거절 처리 화법. 소리가 지금 아주 같네요. 자, 보험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전화상 또는 만나서 맨날 제일 많이 부딪히는 우리 보험 세일즈 여러분들, 보험 영업인 여러분들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절이 이거거든요. 저 보험 필요 없습니다. 보험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거절 처리하겠습니까? 일단 지난번 시간에 예스버 답법, 고객의 감정을 거스르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법칙.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은 그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가장 잘 파는 세일즈맨의 물건이다 라는 말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은 그 시장에서 가장 좋은 물건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가장 잘 파는 세일즈맨의 물건이다.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재래시장 가보면은 제일 좋은 물건을 팝니다. 하지만 그 상인이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사람들은. 물건에 대해서. 근데 이래서 장사 잘하는 집만 박수 치면서 막 그냥 아주 활기 넘치게, 활력 넘치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고 보면서 이제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물건이 가장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시장에는 더 좋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일 잘 팔리는 물건은 가장 좋은 물건이 아니라 가장 잘 파는 세일즈맨의 물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즉,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상품, 좋은 제품을 고객들한테 제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전달 방식과 소구 방식이 잘못되면 팔리지가 않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잘 파는 영업인의 특징은 바로 그래서 고객의 기분과 느낌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고객의 기분 좋게 만들어 고객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잘 파는 영업인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고객의 기분과 느낌을 빨리 캐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고객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고객을 설득하려면 반드시 고객의 마음과 기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고객의 거절이 나오면 일단 동의하고 수용하여 고객을 안심시키고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객도 거절하는 순간 나 필요 없어요, 안 해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누군가의 제의, 영업인의 제의라 하더라도 그걸 거절할 때는요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왜? 여러분, 매 맞는 사람도 마음 아프지만 때리는 사람도 마음 아픈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고객이 이렇게 거절이 나왔을 때 그걸 바로 반박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감정 싸움으로 번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의 감정이 상하면 마음의 문은 닫히고 지갑도 닫힙니다. 세일즈는 종료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고객의 거절이 나오면 일단 동의하고 수용하여 고객을 안심시키고 기분 좋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의견과 다른 주장을 하는, 다른 주장. 고객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틀린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주장과 이익을 이야기해도 그 상담은 좋은 결과가 나올, 무조건 그건 팍 망하는 거죠. 자, 고객의 의견을 바로 반박하고 부정하고 고객과 틀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고객은 기분이 상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주장과 이익을 이야기한들 고객은 그 상담을 결론을 계약을 하진 않죠. 여러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 처리 화법에서 이 예스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객의 무조건 어떠한 얘기라도 동의하는 것. 예스! 그런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백날 제가 좋은 화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한들 통하지 않아요.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가 들어가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스벗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한은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화법은 무용지물입니다. 즉, 예스벗을 해놓은 상태를 해내야지만이 이런 화법들이 이제 실전에서 통용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좋은 거절 처리 화법은요, 어떻게 구성되느냐? 첫 번째, 거절이 이제 날라왔어요. 그럼 그 거절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스 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놓고 그 다음 화법을 전개해야 되겠죠. 첫 번째, 상식적이고 타당해야 돼요.
상식적이고 타당할 때 그 화법은 강력해집니다. 그 다음에 화법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기 쉽고 단순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왜? 소비자들은 복잡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상품의 특장점이 그 화법에 자연스럽게 설명되어야 돼요. 뚱딴지 같은 얘기 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는 것이죠. 상식적이고 타당해야 되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품의 특장점이 화법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와 연동시키게 되면 아주 파워풀해집니다. 이 비유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하죠.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연동시켜서 비유로서 설명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화법이 되는 것이죠. 고객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가 실제 겪는 일을 가지고서 또 증거를 해야 된다. 요 5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상식적이고 타당해야 된다, 이해하기 쉽고 단순해야 된다, 상품의 특장점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고, 일상생활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례가 연동되고, 마지막으로 객관적 사실로 증거할 때 가장 파워풀한 거절 처리 화법이 완성되면서 고객의 거절이 녹아버리는 것이죠. 고객의 거절이 슬그머니 자치고 여러분들의 제안과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은 필요 없어요. 또는 보험의 필요성을 모르겠어요. 보험은 필요 없어요. 또는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객이 거절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될까요? 자,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고객님. 지단하십니다. 간신처럼 막 웃으면서 네, 맞습니다. 표정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딱 고객이 거절이 나올 거라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 날라왔구나. 역시나 날라왔구나. 고객님, 맞습니다. 예, 지단하십니다. 예, 저도 그 공감합니다.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보험의 필요성을 모르시는 건이 맞습니다. 내 얼굴 좀 줄여도 여기 텍스트가 줄여지니까 예, 좀 짧겠습니다. 자,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보험의 필요성을 모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님은 지금 건강하시고 살아가시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모든 것들은 고객님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실 때는 그 필요성을 아실 수가 없습니다. 인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치료나 입원을 해야 할 상황이 처하실 때 보험 보장이 정말로 간절해지실 겁니다. 평상시에 소화기는 어딘가 건물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물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불이 났을 때 소화기는 인명과 재산을 구해준 유일한 물건이 되는 이치입니다. 화창한 날에 양산이 아닌 우산을 들고 다니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비가 오면 우산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죠. 그쵸? 맞죠?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필요성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이 사람 건강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타당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가 만약에 다음 달에 입원하게 생겼어. 그럼 이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간절해지겠죠.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검진을 받았더니 무슨 판정받아서 큰 중대질병 나왔습니까? 그럼 진짜 보험이 동아줄이죠. 생명줄로 바뀌죠. 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주 타당한 얘기를 지금 거절 처리를 들어가는 것이죠. 자, 보험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보험이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확정된 위험,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거 이거 확정돼 있죠. 나이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병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기염사 안 걸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병이 안 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거 왜 마스크 뭐하러 쓰고 다닙니까? 아니 난 코로나 안 걸려 괜찮아.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지금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보기에 멀쩡하지만 여러분들 뭐 치질 무좀 저 위염 스트레스 다 있어요. 만성 피로, 어깨 결림, 허리 요통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병질환 요소가 있죠.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 인생에서 확정된 위험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보험인 것입니다. 고객님 다음 달에 당장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신다면 그때에도 보험의 필요성을 부인하시겠는지요? 위험해지기 전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데 위험해지면 보험 가입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병질환 걸리면 보험 가입 어떻게 합니까? 누가 받아줍니까? 보험회사가 받아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되게 역설적이죠? 병원에 안 갈 것 같으니까 보험회사가 받아주는 거예요. 안 갈 것 같은 사람이 병원 걸리니까 보험금 주는 것이고, 병원에 갈 것 같은 사람이면 보험회사가 거절합니다. 언더라이팅. 왜? 아니, 보험회사는 이윤이 나야 되니까. 받는 보험료 대비해서 청구 금액이 너무 세지게 되면 적자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한데 위험해지면 보험 가입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의 고객님에게 보험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제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사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은 고객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하나 사인하시죠. 아셨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쉽죠? 쉽습니다. 좋은 거절 처리 화법은 이게 타당하고 쉬워야 돼요. 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과 녹여져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화기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법, 보험 필요 없어요. 보험 필요 없으면 지당하십니다, 고객님. 필요성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왜? 당신 건강하니까. 마사라 이 사람이 환자면은 그런 얘기 하겠어요? 내가 보험금 청구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대본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 필요 없어요. 보험 필요성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세일즈 기회이겠죠?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구나. 보험금 청구권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렇죠? 대개 그러고 또 위험한 일 안 해요. 먹고 살만한 분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위험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리스크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의 필요성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많이 사고가 나거나 다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절은 뭡니까? 계약. 실적. 딱, 제대로 나타났구나. 그랬을 때 동의하시고 흔쾌한 마음으로 맞습니다, 고객님. 그 필요성 모르시는 게 정답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가 병원 갈 거 대비해서 하는 거다. 자연스럽게. 고객님, 지금 미래를 위해서 하나 사인하시죠. 바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 고개가 끄덕이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탁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반복, 청취, 암기, 실행.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노래 잘 부르려면 가사 암기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연극배우 대본 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법을 잘 구성하려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듣고 잊어먹는다고 절대 실전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고객이 저런, 나 보험 필요 없어요. 하는 순간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려면은 결국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길지 않으니까 지금 딱 10분 정도 쪼갰으니까 반복 청취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셔서 그 다음 실전에서 꼭 한번 어설프서라도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고 그것이 실적으로 바뀝니다. 자, 거절처리화법 이해되셨죠? 보험 필요 없어요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답이 나와 있죠? 꼭 숙지하셔갖고 여러분들의 실전 무기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